엄마, 엄마. 새벽 3시 잠결에 들려온 그 목소리에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약하게 들려왔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찾아온다는 말인가요? 누구세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나야, 성진이. 그 순간 저는 현관문으로 뛰어갔습니다. 드라마 열차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사연 출발하겠습니다. 손이 떨려 자물쇠를 여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머, 성진아. 제 입에서는 비명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정말 제 아들 성진이란 말인가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얼굴, 양볼은 쏙 들어가고 광대뼈만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눈은 깊숙이 푹 꺼져 있었어요. 옷은 찢어져 있었고 얼굴과 팔에는 시퍼런 멍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성진아. 제가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성진이는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어요. 저는 황급히 아들을 부축했습니다. 팔을 잡은 순간 뼈만 만져지는 게 느껴졌어요. 고작 6개월 전만 해도 건강했던 제 아들이 이렇게 말라비틀어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성진아, 정신 차려. 성진아. 저는 아들을 거실 소파로 옮기며 소리쳤어요. 성진이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40살 남자의 몸무게가 아니었어요. 성진이가 신음하며 겨우 눈을 떴습니다. 성진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여진이는 어디 있어?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성진이는 갈라진 입술을 떨며 간신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도망쳐 왔어. 뭐? 도망쳐 왔다고? 엄마, 나 죽을 뻔했어. 성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여진이 친정 식구들이. 성진이는 그 말을 끝까지 하지 못하고 기운을 잃었습니다. 성진아. 저는 아들을 흔들며 울부짖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6개월 전 그토록 행복해하며 재혼했던 제 아들이 왜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어 도망쳐 왔단 말입니까? 그리고 며느리 여진이와 친정 식구들은 우리 성진이에게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우리 아들이 쓰러졌어요. 전화기 너머 목소리가 들렸지만 제 귓가에는 성진이의 그 말만 맴돌았어요. 엄마, 나 죽을 뻔했어. 이 끔찍한 일은 6개월 전 아들의 재혼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엄마, 나 좋은 사람 만났어. 어느 봄날 저녁 성진이가 설레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정말? 어떤 여자니? 저는 기쁜 마음에 물었습니다. 40살까지 혼자 지내던 아들이 드디어 짝을 만났다니 어머니로서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번 주말에 엄마한테 인사드리러 갈게. 그렇게 며칠 후 성진이는 여자를 데리고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최여진이라고 합니다. 문 앞에 선 여자는 단정한 옷차림에 공손하게 인사를 했어요. 37살이라는 나이답게 차분해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들어와요. 저는 반갑게 맞아들였어요. 그날 저녁 내내 여진이는 저에게 극진히 잘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설거지 할게요. 어머니, 이거 제가 어머니 드리려고 준비했어요. 여진이가 건넨 선물 상자 안에는 고급 한과와 건강식품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어머니, 앞으로 평생 모실 분인데 이 정도는 당연하죠. 여진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성진이도 행복한 얼굴로
여진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 우리 성진이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저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위화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살갑긴 한데 무언가 얼굴에 차가움이 묻어나 보였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너무 예민한 겁니다. 며느리가 살가우면 좋은 일 아닌가요? 한 달 후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식장에 도착한 저는 여진이 친정 쪽 하객들을 보고 조금 놀랐어요. 옷차림이 수수하고 작은 빌라에서 오셨다는 친척분들의 모습에서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집안 형편이야 뭐 어떻든 괜찮아. 사람이 착하면 되지.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런데 화장실 가는 길에 저는 우연히 복도에서 대화하는 여진이 가족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야, 신혼집 몇 평이래? 강남이면 최소 30억은 되겠네. 여진이 친정어머니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그것뿐이겠어? 시어머니 재산이 수백억이래. 남편 돌아가시고 아들 하나 키우느라 재산 관리 엄청 잘했대. 키가 큰 남자 여진이 오빠로 보였습니다. 누나, 나 가게 좀 차려줘. 시댁 부자잖아. 또 다른 남자가 여진이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진이는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오빠들. 결혼하고 나면 내 마음대로니까 걱정 마. 그 순간 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일주일 후 신혼집 입주 날이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35평. 성진이가 마련한 신혼집이었어요. 와, 이게 우리 집이야? 여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런데 신혼집 입주 당일 여진이 친정 식구들이 집 구경 온다며 몰려왔어요. 우와, 대박. 이거 얼마짜리야? 여진이 오빠들은 집안을 휘휘 둘러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이 소파 명품 브랜드 아냐? 와, 진짜 부자네. 여진이 친정어머니는 거실을 살피며 가격을 따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선물을 들고 축하하러 갔다가 그 광경을 보고 말았습니다. 사부인, 우리 여진이 복 받았어요. 앞으로 우리도 좀 챙겨주세요. 하하. 여진이 친정어머니가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어요. 예. 뭐? 저는 당황스러워 얼버무렸습니다. 사부인, 정말 부자시죠? 여진이한테 들었어요. 우리 여진이 시집 정말 잘 왔어요. 계속되는 돈 이야기에 저는 불편함을 느꼈어요. 돈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 같아. 하지만 사돈들은 그래도 여진이는 다를 거라고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성진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나 정말 행복해. 여진이가 너무 잘해줘. 그래, 잘됐다. 여진이 잘 만났구나. 저는 아들의 행복한 목소리에 안도했습니다. 아들의 두 번째 결혼이라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애써 무시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여진이는 착한 아이야.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거짓이었습니다. 재혼 후 2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성진아? 네, 엄마. 전화기 너머로 성진이의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야, 너 감기 걸렸니? 목소리가 왜 그래?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그냥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성진이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예전의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여진이가 잘 챙겨주고 있어? 네, 잘 챙겨줘요. 걱정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성진이의 목소리는 왠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기분 탓이겠지. 저는 애써 불안감을 떨쳐냈어요.
재혼 3개월 차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인사드리러 갈게요. 여진이의 밝은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어요. 그래, 기다릴게. 명절 당일 현관문이 열리고 성진이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저희들 왔어요. 어서 와.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고작 3개월 만인데 성진이의 모습이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해지고 광대뼈가 툭 튀어나와 있었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성진아, 너 많이 말랐구나. 그래요? 회사 일이 좀 바빠서 그런가 봐요. 성진이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식사 시간이었어요. 제가 정성껏 차린 음식들을 상에 올렸습니다. 많이 먹어, 성진아. 네, 엄마. 성진이가 숟가락을 들었는데 그만 손에서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성진이가 황급히 숟가락을 주워들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성진이의 팔뚝. 앙상하게 뼈만 남아 있었어요. 성진아, 너 정말 괜찮은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성진 씨가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좀 심해서 그래요. 여진이가 옆에서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제가 영양식 잘 챙겨드리고 있어요. 곧 나아질 거예요. 여진이는 성진 숟가락 위에 반찬을 올려주었습니다. 자, 여보. 천천히 드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지극정성이었어요. 하지만 왜일까요? 저는 그 모습이 무언가 개운치 않게 느껴졌습니다. 명절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은행 업무를 보러 나갔어요. 창구 앞에서 번호표를 뽑고 앉아 있는데, 여보, 제발 생각 좀 해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성진이와 여진이가 창구 앞에 서 있었어요. 저는 재빨리 신문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오빠 가게 차려주는 거니까 5천만 원만 더 빼요. 여진이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여보, 이번 달만 벌써 3번째인데. 성진이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시끄러워. 당신 어머니 재산도 있잖아. 나중에 다 우리 거야. 하지만 싫으면 우리 엄마한테 전화할 거야. 당신이 우리 가족 무시한다고. 여진이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해 있었어요. 결국 성진이는 고개를 떨구고 출금 전표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신문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전현이 우리 돈을 친정에 갖다 바치고 있었어.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성진이와 제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계좌가 하나 있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성진이를 위해 만들어둔 계좌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어요.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지난 3개월간 무려 1억 5천만 원이 빠져나가 있었어요. 송금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친정 어머니와 친정 오빠들의 이름으로 송금 내역이 보였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송금 내역들이었어요. 인연들이 우리 성진이를 돈줄로만 본 거야.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래서 성진이가 저렇게 수척해진 거였어요. 자기 돈을 다 빼앗기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안 돼. 이대로는 안 돼. 저는 전화기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성진이에게 직접 물어봐야 할까요? 하지만 은행에서 본 성진이의 무기력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성진이는 여진이한테 완전히 휘둘리고 있어. 그렇다면 제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내일 당장 성진이 집에 가봐야겠어. 저는 결심했어요. 내 아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할 겁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성진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미리 연락하지 않았어요.
예고 없이 가야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누구세요? 여진이의 목소리가 인터폰 너머로 들렸습니다. 나다. 어머니? 약간의 당황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웬일이세요? 여진이는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어요. 화장을 깔끔하게 하고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그냥 성진이 얼굴 보고 싶어서 왔어. 어머니, 미리 말씀하시지. 제가 준비라도 했을 텐데요. 저는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있는 성진이를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성진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광대뼈가 툭 튀어나온 얼굴, 깊숙이 꺼진 눈, 갈라진 입술, 뼈만 앙상하게 남은 팔과 다리. 이게 제 아들이란 말입니까? 엄마, 왔어? 성진이는 힘없이 웃으며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는지 비틀거렸어요. 성진아. 저는 황급히 달려가 아들을 부축했습니다. 팔을 잡은 순간 옷 속으로 뼈만 만져졌어요. 어머니, 깜짝 놀라셨죠? 여진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성진 씨 위장병이 갑자기 심해져서요. 병원도 다니고 있어요. 위장병? 네, 스트레스성 위염이래요. 제가 소화 잘 되는 음식만 해드리고 있는데. 여진이는 부엌으로 가더니 냉장고 문을 활짝 열어 보였어요. 보세요, 어머니. 죽이며 야채며 다 준비해 놨어요. 냉장고 안은 정말 음식으로 가득했습니다. 성진이 방에는 영양제도 있어요. 제가 매일 챙겨드리고 있어요. 여진이의 설명은 완벽했어요. 하지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위장병이 아니야. 이건 굶주린 사람의 몸이야. 저기, 화장실 좀 가도 될까? 아, 네. 어머니, 이쪽이에요. 여진이가 화장실을 안내했어요. 화장실 문을 닫고 저는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실에서 여진이가 성진이에게 뭔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집안을 살폈습니다. 먼저 부엌으로 갔어요. 쓰레기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 포장지가 가득했어요.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컵라면 용기도 여러 개 보였어요. 냉장고에는 음식이 가득한데 왜 도시락을 먹은 거지? 다음은 방들을 살폈습니다. 여진이 방문을 살짝 열었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방. 화장대 위에는 명품 화장품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명품 옷과 가방들이 가득했어요. 이게 다 우리 돈으로 산 거겠지. 침대 옆 협탁 위에는 영양제 병들이 놓여 있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그대로였어요. 한 알도 먹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책상 서랍이 살짝 열려 있는 게 보였어요.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카페 임대차 계약서가 보였어요. 임차인 이름은 여진이 오빠였습니다. 계약금 5천만 원, 보증금 1억 원. 우리 돈으로 친정오빠 가게를 차린 거였어.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여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황급히 서랍을 닫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너희 집 좀 둘러봤다. 깔끔하게 해놓고 사는구나. 어머니 오시는 줄 알았으면 더 깨끗하게 치워둘 텐데요. 여진이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이 저는 소름 돋게 느껴졌어요. 그래, 나 이만 갈게. 벌써요? 점심이라도 드시고 가세요. 아니야. 급한 일이 있어서. 저는 서둘러 집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가정 내 학대 증거 확보 방법. 검색창에 그렇게 쳤습니다. 여러 글들이 나왔어요.
그중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CCTV 설치가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 CCTV. 저는 다음날 즉시 전자상가로 향했어요. 초소형 카메라 2개를 구매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여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진아, 나야. 며칠 가서 성진이 간병 도와줄게.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잘하고 있어요. 여진이는 극구 거절했습니다. 아니야. 어머니 마음이 그러니까 하루만이라도 가서 도와줄게. 성진이 혼자 두고 외출할 일도 있을 거 아니야. 정말 괜찮은데. 여진아, 제발. 엄마 마음 좀 풀어줘. 제 목소리에 간절함을 담았어요. 알겠어요, 어머니. 여진이는 마지못해 승낙했습니다. 이틀 후 성진이와 여진이가 외출한 사이 저는 그들의 집으로 갔어요. 미리 받아둔 비밀번호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CCTV를 꺼냈어요. 거실 벽시계 속에 하나, 안방 액자 뒤에 하나, 핸드폰으로 실시간 확인 가능하도록 설정했습니다. 제발, 내 걱정이 기우이길.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기우가 아니라고.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루 동안 성진이 집에 머물면서 성진이 식사를 챙겨주려고 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위장염 다 나으면 더 잘 챙겨 먹을게요. 성진이가 저를 안심시켰어요. 그 외에 성진이는 저에게 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여보, 약 드세요. 여전히 여진이는 성진이를 극진하게 챙기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괜한 짓을 한 것일까요? 친정 오빠들 좀 도와줄 수도 있는 것인데 제가 너무 옹졸한 것일까요?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지만 성진이가 자주 웃는 모습을 보니 일단 마음이 놓였고 괜한 걱정이었나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것이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설치한 것이니 두고 볼 요량으로 저는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성진이네에서 돌아온 후 성진이의 자주 웃는 모습을 본 후로 마음에 안심이 되어 친구들 모임도 나가고 며칠을 여러 가지로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날도 외출을 하고 난 후라 일찍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똑똑 약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희미한 목소리도 들리는 것 같았어요. 엄마, 엄마. 성진이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성진이가 이 시간에 왜? 저는 황급히 앞으로 달려가 문을 열었어요. 성진아. 문이 열리자 성진이는 제 품에 쓰러졌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얼굴, 시퍼런 멍자국, 찢어진 옷, 피가 묻은 손. 엄마, 나 도망쳐왔어. 성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성진아, 무슨 일이야? 엄마한테 말해. 누가 이랬어? 저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성진아, 엄마가 다 알겠어. 말 안 해도 돼. 힘없이 쓰러지는 성진이는 말할 기운도 없어 보였어요. 틀림없이 그년이 그랬을 겁니다. 간사한 미소에 속아서 안심했던 제 자신이 한심스러웠어요. 그래, CCTV가 있었지. 하지만 지금은 일단 성진이를 병원에 데려가야겠어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어떠신가요? 우리 아들이 의식이 없어요. 온몸에 멍투성이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신고를 했습니다. 15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겠습니다. 구급대원은 성진이를 들것에 옮겼어요. 저도 함께 구급차에 탔습니다. 성진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성진아, 괜찮을 거야. 엄마가 지켜줄게.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가 성진이를 진찰하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보호자분, 잠시 나오시겠습니까? 진료실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심각한 영양실조에 탈수 증세가 있고요. 그리고 장기간 신경안정제와 수면제를 투약한 것 같은데요.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늑골에 금이 가 있고 팔과 다리에도 오래된 골절 흔적이 보입니다. 전신에 타박상과 멍이 있고요. 이 정도면 장기간 학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몇 달 더 있었으면 생명이 위험했을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어요. 선생님, 진단서 발급해 주실 수 있나요?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당연하죠. 즉시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진이가 깨어났습니다. 엄마, 성진아, 정신 차렸니? 여기가 병원? 이제 괜찮아. 성진이는 제 손을 꼭 쥐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바보같이 당했어.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진작 몰라서. 저는 아들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성진아, 엄마가 전현들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그날 오후 저는 서울 강남의 대형 로펌을 찾아갔어요. 변호사님, 이혼 소송과 함께 형사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중년의 여성 변호사가 저를 맞이했어요. 어떤 사안이신가요? 저는 준비해간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성진이를 학대한 CCTV 영상, 의료기록, 진단서, 통장 거래 내역, 카페 계약서 사본. 변호사는 CCTV 영상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이건 명백한 학대와 폭행이네요. 여기 통장 내역도 보세요. 6개월간 2억 원이 친정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저희 아들을 때려서 돈을 갈취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폈어요. 사모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혼은 물론이고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고소 항목이 어떻게 되나요? 며느리는 상해죄, 학대죄, 사기죄, 횡령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친정 식구들도 공갈죄, 폭행죄, 사기방 조죄로 엮을 수 있어요. 모두 고소해 주세요. 한 명도 빠짐없이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일주일 후였어요. 여진이에게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장과 고소장이 발송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여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성진 씨 어디 갔어요? 집에 안 들어와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성진이는 이제 내 남편이 아니야. 네? 무슨 소리세요? 곧 우편물 받을 거야. 그리고 경찰서도 가게 될 거고. 어머니, 도대체 무슨...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이틀 후 여진이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가 요란했어요. 어머니, 어머니. 저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혼 소장이랑 고소장이 왔는데. 여진이는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여전히 뻔뻔했어요. 어머니, 오해예요. 저 열심히 간병했어요. 성진 씨 건강이 안 좋아진 건 위장병 때문이에요. 오해? 저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증거가 다 있어. 무슨 증거요? 저는 거실로 여진이를 들였어요. TV를 켰습니다.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컵라면을 던지는 장면, 뺨을 때리는 장면, 발로 차는 장면, 머리채를 끄는 장면. 시끄러워. 이 쓰레기야. 너 죽으면 재산 다 내 거야. 영상 속 여진이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여진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이건 친정 어머니와의 통화 내용도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재산도 내 거야. 요양원 보내고 재산 다 빼면 돼. 친정 오빠가 성진이를 밀치는 장면. 뭘 봐, 이 새끼야.
영상이 끝나자 여진이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이제 와서 사과? 제발, 고소 취하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이요. 여진이는 제 바지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뿌리쳤어요. 넌 우리 아들을 죽이려 했어. 용서 같은 건 없어. 어머니, 당장 나가. 법정에서 보자. 마음 같아선 여진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싶었어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내 아들을 때린 저놈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짐승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짐승들에게 내 손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예 말을 하며 상대를 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진이는 울며 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진이만이 아니었어요. 친정 식구들도 모두 소환되었습니다. 사모님, 우리는 몰랐어요. 여진이가 혼자 한 거예요. 여진이 친정 어머니는 발뺌했어요. 저는 변호사에게 눈짓했습니다. 변호사가 통화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네 시어머니 재산이 수백억인데 더 빼내야지. 우리 이제 평생 놀고 먹을 수 있겠네. 친정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진이 오빠도 CCTV 영상이 나오자 할 말을 잃었어요. 성진이를 밀치고 폭언하는 장면, 돈을 협박해서 받아가는 장면. 이건 제가 술 먹어서 폭행했다는 거죠? 그것도 범죄예요. 변호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조사실에 울렸습니다. 한 달 후 법원에서 조정이 있었어요. 여진이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의 재산 분할을 요구합니다. 저희 변호사가 즉각 반박했어요. 학대와 사기로 인한 혼인이므로 재산 분할 권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피고인이 횡령한 2억 원과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판사는 서류를 검토하더니 말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됩니다. 피고 측 재산 분할 청구는 기각합니다. 여진이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2달 후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최여진 징역 3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위자료 3천만 원 지급, 친정 식구들 폭행죄와 협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갈취한 금액 2억 원 전액 반환 명령.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저는 방청석에서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통쾌함과 함께 허탈함도 밀려왔습니다. 이런 악마 같은 인간을 며느리로 받아들였다니. 법정을 나오는 길에 성진이가 휠체어를 타고 있었어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엄마 미안하고 고마워. 재혼은 실패 안 하려고 했는데. 성진아.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성진아, 넌 실패한 게 아니야. 저런 인간들을 만난 건 사고였어. 성진아, 내 탓이 아니야. 이제 어서 내 몸 추스리자. 엄마가 바라는 건 그것뿐이야. 이혼이 확정된 후 성진이는 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한동안 여기서 지내도 될까? 무슨 소리야? 여긴 원래 내 집이야. 저는 성진이 방을 다시 정리했어요. 새 이불을 깔고 책상도 닦고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저는 부엌에 섰어요. 미역국, 삼계탕, 갈비찜. 성진이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성진아, 밥 먹어. 네, 엄마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처음 며칠은 성진이가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위가 줄어들어서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불렀습니다. 천천히 먹어. 조금씩 늘려가면 돼. 저는 아들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성진이는 한 끼에 밥 한 공기를 먹게 되었습니다. 2달째
얼굴에 살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3달째 성진이는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이었어요. 저는 성진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제육볶음을 차려놓았습니다. 엄마, 진짜 맛있다. 성진이는 밥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말했어요. 볼에 살이 오르고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체중도 15kg이나 늘었어요. 이제는 예전의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즘 저와 성진이는 매일 저녁 산책을 합니다. 엄마, 오늘 날씨 좋다. 그러게. 단풍도 예쁘고. 우리는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요. 성진이는 이제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사도 다시 다니기 시작했어요. 큰 사고를 당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자는 끔찍했던 과거를 조금씩 잊어가고 있어요. 억지로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일상의 행복으로 끔찍한 과거를 지우는 것이죠. 더 이상의 행복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곁에 건강을 되찾은 성진이가 있고 제가 성진이에게 맛있는 된장찌개를 끓여줄 수 있는 건강이 있으니 더 바랄 게 없어요. 하루하루 행복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감상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